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는 이제 우주 개발 자체가 워낙 기술 난이도도 높고 돈도 많이 들고 갔기 때문에 모든 걸 정부가 주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패러다임이 그야말로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이 어떤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고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이윤도 창출하는 그런 우주 개발 방식을 뉴스페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주 시장 규모에 있어서는 사실은 1%가 채 안 되는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되고요. 우주 개발을 시작한 거는 우주 선진국보다 한 30년, 40년 정도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분야라든가 발사체 분야 이런 개발 분야에 저희들이 집중을 했고 한 세계 7번째, 8번째 정도의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우주 개발이라는 이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보면 저희들이 많이 따라왔지만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은 상황입니다. 누리호 개발이 착수된 거는 2010년 3월입니다. 우리가 2009년 8월에 그 나로호 1차 발사를 했다가 실패를 했었고요. 2차 발사는 2010년 6월에 있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11년, 12년이 걸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진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엔진 자체를 개발하는데도 보통 선진국에서 한 평균 9년 정도가 걸리는 정도의 대형 엔진입니다. 저희들도 한 10년 정도의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엔진을 만들어냈고, 물론 그 과정에서는 실제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한 다음에 연소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연소 불안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연소 불안정성 때문에 좀 여러 번 설계를 바꾸고 이제 좀 고생을 많이 했고요. 또 일반적으로 좀 쉽게 생각하는 그 연료하고 산화제 탱커, 탱커 만드는 게 뭐가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이걸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처음 개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어쨌든 그 과정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극복을 하면서 이제 누리호 발사, 첫 발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리호 엔진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연료하고 산화제라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연료는 저희들이 케로신이라는 걸 쓰고 있고, 산화제는 액체 산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3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단, 2단, 3단에 각각 연료 탱크, 산화제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3단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연료 탱크, 산화제 탱크가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비행 중에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는 3단에 있는 산화제 탱크고요. 그 속에 이제 헬륨 탱크가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132리터짜리 헬륨 탱크 2개, 25리터짜리 헬륨 탱크 하나가 있었는데, 이 132리터짜리 헬륨 탱크를 탱크 속에 이제 고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고정을 하는 방식 자체가 1단, 2단이나 이런 방식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3단에 있는 헬륨 탱크는 그 산화제 탱크에서 약간 그 지지부에서 이탈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그 비행 중에 일어났던 문제의 헬륨 탱크가 이탈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배관이나 그 산화제 탱크 상부를 손상을 함으로써 이제 3단 엔진이 조기에 연소 종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그 헬륨 탱크를 상단, 하단에 있는 지지하는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고 검증하는 그런 역할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의미는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우주 개발을 했던 그 인공위성을 다른 나라 발사체로 쏘아 올렸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 발사체 분야에서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죠. 저희들이 완벽한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마지막 단계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하고 예상했던 대로 동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 연구진들이 이제 자신감을 가진 게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미진한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완벽한 발사를 이룰 것 같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웬만한 기술은 그 나라가 어떤 경제력이 되고 이렇게 되면 대부분 사올 수 있거든요. 근데 우주 기술은 그것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기술의 특성 자체가 굉장히 어떤 한계 기술이라든가 첨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 간의 이전도 조금 상대적으로 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주 기술이라는 건 우리한테는 선택이 아니고 이제 어떤 필수 기술이라고 보여지고요. 우주 기술이 본격적으로 어떤 기술을 주도를 하면서 미래 기술의 대표,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어떤 전 세계 인류를 좀 더 다른 세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우주 개발 자체에 대해서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적절한 예산적인 지원, 제도나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은 이제 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이제 우주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러나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거든요. 이제 거기에 또 합당한 각종 그 제도 정비도 하고 정책 같은 걸 만들어서 보다 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 아이디어를 시장에 또 내놓고 거기서 이윤을 창출해서 선순환이 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